2020년 9월 3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역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단위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과학의 역사와 같을 정도로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역사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온 결과 최근까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원자라는 믿음을 확고히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교과서 물질의 구성 단원을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고 원자의 주변에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알려진 여러 이론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발달과 끊임없는 연구로 원자의 구성 단위의 기본 단위는 쿼크와 렙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은 모든 자연 작용을 극히 단순화하여 순수한 물질의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흙, 물, 공기 등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존재하듯이 흙, 물, 공기 등은 각 상태 간의 변화가 열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질이 만물의 근본 요소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우리는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든 물질 가운데 어떤 물질이 적당한 조건에 이르게 되어지면 다른 물질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탈레스는 이 기본 물질을 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기본 물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 27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근원 물질을 물, 흙, 불, 공기 네 가지 원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의 조합 또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흙으로 이루어진 달이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5원소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즉, 우주에는 제5의 원소인 에테르라는 지구에 없는 물질로 가득 차서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원소설을 모티브로 하여 룩 베송 감독이 제5원소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에 새겨진 기후와 그림에 의하여 지구에는 5천년마다 세상이 바뀌고 악마가 찾아오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의 근원이라고 말하였던 4원소인 물, 불, 바람, 흙을 상징하는 4개의 돌이 절대선과 결합해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5원소인 에테르 대신에
리루라는 여주인공으로 바뀌긴 하였지만 고대의 다원솔로, 현대의 영화로 제작하였다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교재의 2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갖는 원심력과 태양과 행성 사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 1665년에 이르러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에 의해 만유인류의 법칙이 발견된 이후에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뉴턴은 떨어지는 사가에 착안하여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두 물체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힘의 크기까지도 계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과학적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교재 27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물, 흙, 불, 공기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에 정지된 모든 물건은 그들 본연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인데 만약 이 본연의 장소에서 이탈하였을 때는 즉시 자신이 곳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물 위에 떨어진 돌은 물 밑으로 가라앉고 공기 방울은 물 위로 떠오르고 불은 공기 위에 타오르는 것을 그 이유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체가 그 주어진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당시에도 사람들에 의해 던져진 돌이 곧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이유를 공기에서 찾았습니다. 돌에 의해 밀린 공기가 물체가 있던 자리로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물체를 앞으로 계속 밀어낸다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2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대포를 벗어난 포탄이 운동인인 공기에 의해 강제 운동인 직선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이 끝난 시점에 자연 운동으로 전환되어 지구의 중심으로 곧장 떨어질 것으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물체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운동원이 제거되었기에 그때부터는 물체의 본성에 따라 지구 중심으로 수직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물체는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재 31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알베르투스는 임페투스, 즉 돌을 던진 사람으로부터 전달된 힘의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페투스가 조금씩 감소하고 공기 저항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이 직선에서 벗어나 차츰 아래로 향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교재 32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 임페투스의 이론은 과학의 발달로 17세기 이르러 관성의 법칙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상식에는 부족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역학은 물체를 의인화시킨 욕망의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와 같이 고전적 운동론 그리고 근대의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동일한 운동에 대한 해석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며 그 공과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의 결론은 과학의 한 이론이 한 번에 세워지기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진리에 보다 가까운 이론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가을을 시작하는 첫 주가 설레이는 것은 비록 이번 주 태풍 소식이 있었지만 9월 한 달 내내 청명한 밤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1일 신문에는 우주 탐사선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이 1억 킬로미터를 넘어 화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참고로 화성까지의 거리는 총 4억 9,300만 킬로미터로 이제 5분의 1 지점을 막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성 탐사선은 지난 7월 20일 아랍 국가 첫 화성 탐사선으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발사되었으며 내년 2월 초에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선은 아랍에미리트만 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탐사선을 발사하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아랍에미리트가 발사한 3일 후인 2020년 7월 23일 중국이 첫 화성 탐사선인 텐원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30일 오전 7시 50분에 플로리다주의 공군 기지에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10일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기 화성 탐사선이 발사된 것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와 화성은 각각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제일 가까울 때는 5,400만 킬로미터, 또 가장 멀 때는 1억 200만 킬로미터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는 화성과 지구가 2년 만에 한 번씩 가장 가까워지는 때를 충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때에 맞춰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2020년 7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만큼 하늘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 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밤 하늘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별을 찾아본다면 바로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수스의 몸통에 해당하는 페가수스 사각형일 것입니다. 이 페가수스가 높이 떴을 때에 남서쪽 하늘에는 목성과 토성이 보이고 동쪽 하늘엔 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밝기가 지난 겨울에 비해 20배 가까이 밝아져 있는 것은 화성이 지구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성은 앞으로 점점 더 밝아져서 9월 하순경 목성의 밝기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6일 동쪽 하늘에서 달과 화성이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9시경 화성이 먼저 뜨고 잠시 후 하현에 가까운 달이 뜨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밤이 깊어 시간이 지날수록 달은 조금씩
화성에서 멀어져 가고 화성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탓할 수도 있지만 말없이 빛나는 화성과 또 하늘의 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별 볼 일 있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백석대학교의 밤하늘 별과 같은 의미 있고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